예,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5년 9월 25일 목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 갭 하락 출발 후에 올라오면서 이후 횡보 진행하면서 개인들의 위클리 풀이를 충분히 빼면서 개인들의 손실을 크게 늘린 뒤에 마치는 만기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어떤 내용을 추가해서 생각해야 되는지 하나씩 개장 전 체크사항부터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개장 전 체크사항 수요일이죠. 수요일 야간 선물은 0.52% 하락했고 당시 외국인은 50억 매수가 있었습니다. 선물에서 위클리 옵션 만기일 0.63% 선물이 하락 출발한 뒤에 올라와서 강보합선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2분기 GDP 확정치가 잠시 후에 발표되고요. 오스탄 굴스비 총재,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 로리 로건 총재, 메리 데일리 연은 총재, 오스탄 굴스비 연은 여기 중복됐네요. 미셸 보우먼 부의장, 그래 마이클 바 부의장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9월 24일 블록딜 옵션 거래대금 현황은 콜옵션에서 396억의 또 대량 거래가 발생했고요. 풋옵션에서 151억의 평균 이상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여전히 블록딜은 과거보다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신청은 본주 50만 주, 우선주 7만 5천 주 진행했고요. 이제 진행률이 약 85% 정도로 이제 후반부에 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2시 50분경에 매입을 완료했고요. 밤사이에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고 오늘 이제 1,400원 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소식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먼저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는 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이를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정부의 확장 정책 기대 속에 3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고 일본 인공지능 대표주로 뽑히고 있는 소프트뱅크가 21년 이후 4년 만에 시총 2위를 탈환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먼저 오늘 JP모건에서 반도체에 대한 좋은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던 쪽에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서 시장을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해주기도 했습니다. JP모건은 이제 2027년까지 좀 길긴 하지만요. 어쨌든 반도체의 이제 사이클을 고려했을 때 27년까지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10만 원으로 제시했고요. SK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46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인들의 선물 매도가 3천억대가 이렇게 넘게 나왔는데요. 3천억대를 뛰어넘어서 이제 4천억대 이상으로 4천억 이상으로 매도든 매수든 한쪽으로 치우쳐서 종료한 경우가 올해 들어서 5차례밖에 없습니다. 1월에 한 번, 2월에 한 번, 3월에 한 번, 4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 그리고 나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5차례, 그리고 아직도 한참 나오지 않은데, 즉 3천억 정도 넘어가면은 더 이상 확장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데이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내용들과 파생반 텔레그램에서 정리해드렸던, 오늘 장중에 하루 종일 정리해드렸던 내용의 일부를 요약한 거고요. 뭐 보충할 거 있으면 또 보충해서 올려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오늘 시장 아침 하락 출발과 동시에 외국인은 전일처럼 선물을 받아주면서 시작했습니다. 자, 어제도 이제 보시면 어제도 아침에 하락 출발한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받아줬다가 어제는 어떻게 됐죠? 외국인들이 던지면서 매수했던 물량을 다 덮어냈죠. 근데 오늘은 받아주면서 시작을 했는데,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어떻게 돼 있어요? 매수를 하면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기준을 만들어 놨긴 했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그 다음에 뭐 저항점에서 역할을 했지만 던질 때 어제처럼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서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매수를 유지를 하면서 어느 정도 끌고 올라왔었죠. 그거를 바로 포착했고요. 이내에 이제 끌고 올라왔으나 481이라는 중요한 저항점, 자, 이 중요한 라인을 딱 이제 그어 놓고 보면은 이제 계속 거기서 엎치락뒤치락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쭉 넣고 보면. 그래서 여기서 한 차례 일단 막혔고요. 여기서 막혔고, 그러나 전일처럼 큰 차익이 나오지 않아서 재차 상승하기 좋은 상황에서 나름대로
저항 라인에서 한 번씩 흔들면서 끌고 올라오다가 이게 10시 17분이 되어서야 비로소 여기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순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요? 외국인이 드디어 대량 매도가 나왔다. 아까 전에 여기서 청산하는 것보다 더 큰 물량의 청산이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 9시 9분, 9시 초반에 외국인의 단타 청산보다 더 센 청산 거래가 나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시간 방송에서, 그리고 파생반 텔레그램에도 실시간으로 이 계약수까지 찍어가지고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외국인이 482.5자리부터 선물을 364계약과 한 번에 215계약 등을 한 번에 찍어 누르면서 대량으로 차익하는 모습이 발견되었고요. 9시 초반에 외국인이 던진 단타 물량보다 더 센 거래가 나왔다라고 언급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롱 포지션을 가진 입장에서라면 일단은 끊어두는 게 바람직한 거죠. 그게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10시 17분 이후에 눌리다가도 개인들의 위클리 풋옵션 매수가 계속되었고, 그 다음에 선물 매도 포지션을 개인들이 크게 줄이지 않았죠. 보시면 개인들이 선물 매도 포지션, 매도 스탠스를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창 뺄 수 없는 시장이었어요. 급폭락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죠. 그래서 이제 터닝하는 포인트들이 어디서 나올까 이제 봤어야 됩니다. 여기서 나올까, 여기서 나올까, 여기서 V턴 침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다시 이제 부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눌리다가도 개인들의 위클리 풋과 선물 매도 포지션을 크게 살려줄 수 없는 시장은 볼벤 상하단을 반복하며 위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며 머물렀고, 개인들이 접근한 480부터 480 위클리 콜옵션 매수부터 그 다음에 482,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개인들이 480 위클리 콜 위로 포함해서 위클리 콜 매수를 했고 482점을 겹쳐가지고 482.5 부터 아래로 위클리 풋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겹쳐가지고 이 높은 풀이 이게 겹쳐 있으니까 이게 다 내재 가치를 갖고 있단 말이죠. 이 사이에서 움직일 때는. 그래서 높은 480 위클리 콜 풀이도 빼야 되고 높은 482.5 풋풀이도 빼야 되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굵직하게 풀이를 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언급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방송에서 뭐 얘기도 나눴습니다. 시장에 뭐 크게 집중 막 신경 써서 막 이제 하나하나의 변동성에 민감하게 볼 필요가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어차피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그 볼벤 상하단을 이제 반복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며 머물렀죠. 볼벤 하단 상단 부근 해가지고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머무니까 어떻게 돼요? 프리가 계속 빠지겠죠.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굵직한 프리를 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개인들이 접근한 480 요거 방금 한 거고요. 그쵸. 그리고 그래서 굵은 높은 프리를 굵직하게 빼기 위한 박스 횡보가 진행되다 끝난 거고요. 점심시간 이후로는 수급과 추세에 의해 먼저 480 위클리 콜 프리부터 빠지는 게 자연스럽다고 언급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이때 제가 라이브 방송과 파생반 교육반에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요, 요렇게 이거 개인들이 지금 480 위클리 콜 갖고 있고 482.5 위클리 풋 갖고 있어요. 여기 480도 같이 갖고 있죠. 그러면은 얘부터 빼는 게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일단 근데 개인들이 풋이 더 많았잖아요. 네, 잠깐 끊겨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위클리에서 개인들이 풋이 원래 더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 종가 기준으로도 위클리 풋 옵션이 지금 28억 원으로 30억이 원래 넘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풋을 먼저 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가 쉬웠는데 흐름을 보면은 이 풋 자체도 금융투자랑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였어요. 여기가 개인뿐만 아니라 금투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일단은 얘를 먼저 녹이기보다는 개인들 단독으로 녹일 수 있는 콜옵션부터 먼저 녹이고 터닝할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대로 한번 흔들었다가 다시 살리면서 끝이 나야 개인들 양쪽으로 다 녹이기가 좋아요. 어차피 금투 여기서 반응 나올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언급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이후로 수급과 추세에 의해
먼저 480 위클리 콜프리부터 빠지는 게 자연스럽다고 언급드렸고, 하락 후에 다시 480과 482.5 위클리 풋 프리를 빼기 위해 반등하며 마무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외국인은 477.5 위클리 콜을 매수 쪽 콜을 살리고 위클리 풋 매도했던 것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상승, 마지막 반등 구간을 만드는 것이 유리했고요. 금융투자는 위클리 풋옵션을 줄이며 밀어내는 힘을 줄이면서 반등 마무리를 짓고 결제되자마자, 자, 여기서 이제 위클리 결제되자마자 시장은 바로 힘을 빼는 모습을 보이며 현 시간 나스닥과 함께 야간 선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야간 선물에서 지금 2포인트 정도 빠진 상태이고요. 0.4% 정도 빠져 있네요.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은 나스닥 선물이 비록 만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은 포지션이 두텁지는 않지만 오랜만에 일부 증권사 데이터의 경우 개인들이 미결제 포지션을 롱 포지션으로 전환 혹은 중립 포지션을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LS증권 쪽에서는 이렇게 현재 기준으로 개인들이 오랜만에 롱 포지션으로 뒤집혀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중립이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숫자 자체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얇아서 뭐 사실 다시 상승하면 금방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완벽하진 않은 게 뭐 유진투자 선물 데이터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개인들의 포지션은 매도로 아직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평소보다는 조금 더 수급적으로 완화가 된 것을 고려할 때 나스닥에서 먼저 선제적인 조정을 좀 더 보일 가능성, 예를 들어 1~2% 정도 이상의 하락을 보일 가능성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죠. 그로 인해 이제 나스닥에서 선제적 조정이 나오면서 갭 하락이, 우리 시장 아침에 갭 하락이 반복해서 나오게 되면, 혹은 1%대 이상의 갭 하락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쇼커버링 수요가 줄어든 상태에서 시작하고 또 차익 욕구가 아침부터 강해지기가 쉬워집니다. 물론 외국인의 장기적인 콜매수와 풋매도, 그리고 천천히 12월물을 중심으로 늘리는 콜옵션 매도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블록딜 옵션 구조상, 이거 블록딜 포지션이죠. 블록딜 옵션 구조상 한 번에 대형의 급락폭락으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올라온 폭이 상당히 크게 있는 만큼 일정 부분 후퇴하며 흔들면서 개인 매수를 유도할 수는 있겠죠. 개인들이 9월 들어서만 코스피를 11조 5천억이나 매도하고 있는 상태임을 고려할 때 개인들을 매수로 대량으로 몰아넣는 데는 한참 시간이 더 필요하거나 시장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더 강한 믿음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이제 포모 현상을 일으켜서 매수로 들어가야 이제 정점 구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4, 5년 전에 보였던 그 구조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개인들은 지금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또 선물을 여차하면은 매도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데 반도체 중심으로 힘이 들어와 있고, 또 반도체에 대한 외신 보도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특히나 외국인의 보유 비중 채워넣을 거 많고요. 물론 하이닉스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 외국인의 보유 비중 캐파가 이제 거의 다 채워졌지만 어쨌든 반도체 중심으로 계속 어느 정도 이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태죠. 그래서 급폭락이 뭐 크게 나오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것도 이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따라서 한 번에 하락 조정세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보고, 바이더 딥 떨어졌을 때 다시 매수하는 수요가 발동할 가능성이 높으니 아래에서 제가 밑에서 정리하고 있는 피보나치 자리 및 단기 매물대를 고려한 자리를 미리 잡아두면 좋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네. 자, 이제 파생반 정규반에다가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실시간으로 올려드렸던 내용을 타임라인식으로 복귀 점검하는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총 6컷 정도 잘라봤고요. 요거는 이제 정규 회원방에서 제가 장중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계속 필요한 내용들을 업로드해드리는 그런 방입니다. 그래서 정회원이 되시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영상의 댓글 상단 고정 메시지 보시고 텔레그램 상단방으로 문의 주셔서 입장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게 8시 45분에는 자, 하락 출발 0.63% 하락 출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리가 이제 선물 5일선과 볼벤 상단 체크해야 되는 자리다. 그 다음에 47분에는 외국인이 아침에 떨어진 자리에서 어제처럼 선물 매수 700억대가 들어온다 말씀드렸고요. 단타성 고려해야 되고 쇼커버링보다는 일단 하락 시에 받아주는 매수로 봐야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8시 57분에는 아침 개인 위클리 옵션 양매수고요. 전일 종가 기준으로도 양매수 균형에 가까웠는데 최근 일주일 횡보 과정을 통해 개인들은 이미 20억 원 이상 위클리 옵션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로 추정됩니다. 오늘도 개인을 가장 많이 따돌리는 자리에 주목하면서 시장 살피겠다 언급을 드렸고 JP 모건이 반도체 목표가 높이는 거 기사 공유해드렸죠. 9시에는 갭을 커버하려는 받아주는 에너지와 단기 차익 욕구가 만나서 위클리 옵션 만기일 시가 부근 치열하다 언급 드렸고요. 9시 4분에는 외국인 선물은 전일 매도금 이상으로 밑에서 매수로 다시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을 언제 다시 처리할지 변화에 주목해야겠는데 이 물량을 처리하는 게 여기 와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와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요 과정 요 과정을 어떻게 롱으로 매매를 잘 했는지가 중요한 그런 날이었죠. 숏은 더 짧은 단타가 돼야 됐고 그다음에 480일 근접하는 시장 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컷으로 자, 여기 자, 9시 13분에 어제 아침 고가 돌파 시보다 외국인 단타는 세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제보다 이 누르는 게 세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반등할 확률 높게 봐줘야겠죠. 그저 481 부근 반응 정도 나온 거다. 중요한 자리에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이제 넘어가는 것도 한 번에 가긴 좀 그렇고 해서 반응 정도 나왔다. 일부 먼저 매도 자리를 이용하는 심리가 발동돼서 여기서 480.8에서 먼저 반응이 나왔습니다. 9시 19분에는 어제에 비해서 선물을 받아준 외국인이 단타로 빠지는 힘이 강하지 않은 아침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어제처럼 쭉 이렇게 밀리는 것보다는 다시 끌어올려서 추세를 유지하는 힘이 강할 거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9시 20분에 한 팀장님이 오늘 이제 카페에 올려주신 종목 중에 비올 굉장히 공격적인 종목을 선택하셨는데 시가부터 10% 이상 올라오면서 VI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뭐 굉장히 강했고 2차 VI까지 이렇게 가는 모습이 나타났고 목표 초과 달성이었죠. 그래서 단타로 다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었다 언급드렸고요. 그다음에 9시 24분에는 8시 45분 첫 봉을 기준봉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움직임이다. 481 부근에서 차익 반응이 나왔지만 어제보다 매도 반응이 약한 상태에서 위클리 옵션 만기일 출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가 여기였죠. 이제 매도 반응이 약했기 때문에 출렁이면서 위클리 싸움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위클리 포지션 9시 28분 기준으로 외국인들 뭐 중립형 매수 포지션, 그다음에 개인은 양매수, 풋옵션 중심의 풋옵션 우위의 양매수 포지션, 금융투자 양매도 포지션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직접적으로 시총을 회복시키는 반등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다. 9시 30분에 언급을 드렸었죠. 자, 세 번째 컷으로 내려와서 자, 요거 자, 이제는 9시 6분 현재 개인 선물 매도가 2천억대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많은 거예요. 개인들 선물 매도가. 그러면 개인 선물 매도가 많으니까 일단 매수 쪽으로 작용을 더 먼저 힘을 쓰는 거죠. 이 시간이 9시 36분이었으니까 여기입니다. 이거 개인 선물 매도가 많은데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그 다음에 요 지점에서 외국인들의 터닝 매수 포인트도 잡혔어요. 이거를 활용하신 분 네이버 카페에 매매일지 올려주셨죠. 여기 외국인들이 436계약인가 한 번에 딱 잡아가지고 346이었나 436이었나 한 번에 딱 잡아가지고 끌고 올라가느라 포착해가지고 여기다 롱배팅 해가지고 우리 말 나온 김에 잠깐 어차피 아까 전에 다 매매일지 공부 다 했거든요. 트레이딩 리뷰 시간이 이제 라이브 방송 마지막 부분 장 마치고 나서 하는 건데요. 카페에서 이제 올려주신 분들 어떻게 매매하셨는지 보면서 이제 매매 공부하는 시간인데 원희님이 오늘 그렇게 해주셨죠. 원희님이 이제 오늘 매매 성공적으로 잘 마치셨는데 여기 매수 매도하면서 여기서 이 7번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외국인 순간 포착했어요. 외국인들이 여기 364계약이네. 외국인이 순간적으로 9시 34분에 364계약 선물 매수 한 방에 잡히는 걸 보고 7번 자리에서 매수. 원래는 매도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이걸 보고 나서 매수로 선물 진입해가지고 이걸 수익을 이제 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포착하는 거 잘하시면 이런 것들 잘 점검하시면은 결국에는 수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예전에 이제 세미나 때도 이제 방법을 알려드렸고 파생반에서 조만간 좀 구체적으로 좀 다룰 예정입니다. 정규반에서 이런 것들
알아두면은 결국에는 수익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맨날 체크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체크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어디까지 봤죠? 예, 그래서 그 자리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그렇게 해서 개인들 매도가 많았으니까 일단은 상승 쪽으로 먼저 읽어줘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죠. 이렇게 그리고 이 수급을 유지하면 결국은 뚫어낼 가능성이 높은 상태죠. 뚫어냈죠. 그래서 뚫어냈고 뚫어내고 개인 위클리 양매수 자리 잡을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뚫어내고 위에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뚫어내고 위에서 위클리 자리 잡고 횡보했잖아요. 위에서 하루 종일 볼벤 상단 정도 체크하자. 먼저 봤고 여기입니다. 자, 볼벤 상단 정도 먼저 보는 거. 여기 볼벤 상단. 그리고 어제 개인 선물 매수 2천억과 반대 상황이 되는 거죠. 삼성전자 플러스 전환했고 개인 선물 매도 3천억까지 돌파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 선물 매수는 3천억을 돌파했었죠. 네, 수급 체크하고 그 다음에 9시 52분에 어제 오후 2시 46분에 만들어진 고가와 연결되는 자리에서 일단 한번 접었지만 그게 어디예요? 여기죠. 어제 2시 46분 고가와 연결되는 요 자리 481.65 자리에서 한번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 차익세가 강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반응 정도만 나왔죠. 그래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고 있었죠. 근데 오늘은 이제 또 9시 53분에 그러면 계속 상방이냐? 아니요. 오늘은 원웨이 만나기가 어려운 위클리 옵션 만길이다. 경계까지 딱 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잘못하다 계속 공격적으로 상방만 가다가 또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원웨이 만나기 어렵다 말씀드렸고 볼벤 상단 이제 근접하니까 또 이제 최종적으로 오늘 당일 고가도 잘 봐야 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개인들이 3천억, 4천억, 5천억 막 이렇게 개인 선물 매도를 늘린다면은 오늘 이거 진행될 수도 있지만 데이터를 말씀드렸죠. 한쪽으로 4천억 이상 개인들 쏠려가지고 종료한 경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 1, 2, 3, 4월에 한 번씩 그다음 6월에 한 차례씩밖에 없었다. 물론 이제는 나올 때가 되기도 했지만 나오면 나오는 거죠. 근데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을 봐야 되겠죠. 10시 17분에 이제 비로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외국인이 364계약을 포함해서 외국인 단타성 매도가 출현합니다. 여기서 아까 전에 뭐예요? 364 비슷하게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들어갔던 거 매도한 거 같은데요. 그죠? 여기서 외국인들이 갑자기 큰 물량을 차익을 합니다. 364계약, 215계약 한 번에 던지면서 들어갔던 것을 정리하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 들어왔던 물량이 364계약이었고 나갈 때 물량이 364계약이네요. 그러네. 공교롭게도 같은 숫자네요. 자, 여기서 아까 원인님이 그 외국인들이 364계약이 통으로 들어오는 것을 포착해가지고 매수를 하셨는데 여기서 통으로 364계약이 빠져나갔네요. 지금 보니까 이 통 가격이 똑같네. 통 금액 그 계약수가 만약에 이거를 한 명의 외국인이라고 본다면 누군가 지금 364계약을 들어갔다가 여기서 청산한 거네. 그 힘을 준 거네요. 정말 중요한 힘을 주고 있네. 꼬리 달 때 확 들어올리는 힘을 얘네들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마무리 짓는 것까지도 그 힘을 작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364계약을 포함해서 외국인 단탁성 매도가 출현했는데 현재까지의 거래 중에 외국인이 한 번에 던진 물량 자체는 가장 컸다. 10시 17분까지 오는데 가장 큰 물량으로 던졌다라는 겁니다. 10시 17분 연속성 체크가 필요하겠다. 이제 연속성은 이제 그 뒤로 얼마나 이어지는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엄청 많이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삼성전자가 견고해서 어지간하면 이제 버틸려고 하는 시장이다. 어제처럼 막 쭉쭉 빼는 거 아니다. 어지간하면 버틴다. 라는 시장이죠. 개인 선물 매도가 10분간에 이제 10시 28분 기준으로 이제 2,800억 이하까지 축소되면서 떨어진 거죠. 정점을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컷으로 요거 이렇게 해서 10시 52분에 외국인이 짧은 단타를 반복하며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갔어요. 10시 52분에는 여기죠.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부터는 슬슬 이제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소통도 좀 하고 집중할 구간은 다 끝났죠. 그래서 약간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갔다가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 이제 소강 상태, 수급 분위기는 계속 체크해야죠. 그죠? 10시 53분에는 이제 큰 방향성 줄기는 이제 전체 상승 추세는 유지하는 방향인데 그래도 소강 상태 이제 위클리 프리 빼야 된다. 그래서 그다음에 10시 57분에는 외국인은 10시 17분 큰 매도 이후에 작은 단타를 반복하면서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시장의 시선이 순간 네이버로 두나무 이슈로 네이버로 집중됨에 따른 반도체 정체도 살짝 겪는 시간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래서 여기 빗각을 이탈하는 시간도 있었죠. 네, 다시 외국인들 매수량을 또 채워놓고요. 개인 매도 3천억 재돌파하고 순간 이제 주춤거리다가도 정상 범위로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외국인 선물 매수가 3,700억대 이렇게 또 있었고요. 자, 그리고 아이고 넘어가서 수급 체크하고요. 보면 위클리 푸시에 4만 계약까지 개인들이 이제 늘어났었죠. 그 다음에 차트에 요거 표기해 드렸는데요. 여기 지금 11시 10분 정도였나요? 요걸 표기해 드렸는데 요거를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요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핵심 자리나 이제 봐야 될 것들을 아유 여기 딱 그 올려 드린 건데요. 이렇게 이제 잡아 드린 겁니다. 요거 뭘 잡아 드린 거예요? 여기 시가 기준봉 역할을 하는 시가 잡아드렸고, 그 다음에 빗각 잡아서 여기 빗각의 터닝 양봉 V턴, 터닝 양봉 V턴, 터닝 양봉 포인트 V턴, 빗각 자리 이거 이탈하면 이제 여기서 흐지부지 되는 거고, 여기서 받으면 다시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외국인 굵직한 단타 물량 나왔던 거 10시 17분 여기다 이제 포함하면 여기다가 이제 그 굵직한 단타 매수 물량이 있었던 거 481 저항점, 전일 오후 고가 481.65 찍고 볼벤 상단 찍고 여기까지 이런 거 체크 중요한 거 체크해 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다음 컷으로는 요거 이제 밑에 자, 개인 위클리 콜옵션 매수는 이제 480을 포함해서 위로 매수를 한 거고요. 이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거 480을 포함해서 위로 위클리 콜 매수한 거고, 개인들은 위클리 풋 매수는 겹쳐가지고 482.5를 포함해서 아래로 했다. 겹쳐가지고 좀 프리를 굵게 빼야 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사진 보내드린 거 이후에 외국인이 다시 축소했고 3천억 언더로 계속 단타를 동반하며 변화한다라는 것을 이제 위클리 제한사항을 보면서 체크하자 말씀을 드렸고, 이런 거 보자 체크해드렸고, 수급도 그 다음에 볼벤 상단에서 하단으로 움직임 나오고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컷은 이렇게 11시 41분에 481 싸움 여전히 오늘도 역시 치열하다 언급을 드렸죠. 차트 보시면 481 싸움이 계속 되던 거, 요 시간대 11시 41분 여기 부근에서 계속 싸웠던 거, 11시 44분에는 개인들 위클리 풋 30억 원을 녹이기 위해서는 30억 원 들어갔죠. 위클리 풋 옵션 차트 보면은 여기 밑에 화면 보시면 위클리 풋 개인 어떻게 됐어요? 요 30억 들어온 거, 30억 들어온 거 이걸 녹이려면 끝까지 개인들이 대부분 유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녹이려면 위에서 최대한 머물러야 돼요. 아니면 흔들어도 다시 가야 돼요, 위로. 그래서 최소한 적당히 위에서 시간을 끌어야겠죠. 시간 끄는 시간입니다. 아직도 개인 위클리 콜 480 포함 위로 매수, 개인 위클리프 482.5 포함 아래로 매수 계속 반복되고 있었고요. 480선에서 등가선에서 시간을 끄는 사유이기도 했죠. 12시에는 개인 480 위클리 콜만 없으면 시장은 더 올라가는 게 합리적인데 있었잖아요. 그죠? 개인 선물 매도는 당장 위클리 옵션보다 급하지 않기 때문에 위클리 콜 때문에 못 올라간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콜 때문에 못 올라간다. 선물 매도가 있는데요. 이건 급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내일 해도 되고 내일 모레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됩니다. 뭐 일주일 뒤에 해도 되고 한 달 뒤에 해도 되고 사실 그래요. 예. 만기가 한참 남았죠. 오늘 개인들이 들어가 있는 위클리 옵션 프리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아까 겹쳐서 프리가 높았죠. 좀 두껍게 녹여야 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두껍게 녹여야 된다. 이제 굵직하게 480 콜, 482.5 위클리 풋. 12시 6분에는 개인 선물 매도가 3,500억 선까지 확대됐고요. 12시 8분에는 볼벤 상단에서 볼벤 하단까지 갔다가 하단에서 상단으로 향하면서 위클리 옵션 개인 프리를 녹이는 시장이다 말씀드렸고, 자 그다음에 월물 옵션 뭐 단독 배팅 현황 밑에 올려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그림은 뺐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자 요거는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컷이고요. 위클리 옵션 만기 결제 진행 과정 중 수급 현황은 이따가 볼 거고요. 2시 4분에 이제 요거 포지션 말씀드렸고, 아직 12월물 쌓인 게 거의 없어서 금방 변하지만 오랜만에 나스닥에서 개인 롱 포지션으로 좀 바뀐 증권사도 있었다. 그 다음에 2시 11분에는 480 위클리 콜이 프리를 0.19, 0.18까지 빠졌습니다. 거기까지 뺀 뒤 슬슬 위클리 480, 482.5 개인 프리를 줄이러 갈 필요도 있겠죠. 이거는 실시간으로 제가 보면서 한 1.2 정도 나왔을 때 0.6, 0.3 이렇게 빼야 되지 않겠나, 그죠? 그런 언급도 드렸었죠. 480 위클리 콜 차트를 보면은
이런 것들 좀 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일 때도 점검했었잖아요. 아 이런 거 개인들 갖고 있는 거 굵직한 거 이제 풀이 빼야지. 쭉쭉 뺀다 뭐 0.3까지 이렇게 뺀 다음에 3 이하로 뺀 다음에 그때서야 이제 그렇게 하면 밀 거 아니에요. 밀다가 그대 다시 올리면은 얘도 많이 안 올라오고 반대로 위클리 풀이 붙었던 거 죽겠죠. 480 위클리 풋 차트를 보면 이거 다 보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도 마지막에 이렇게 죽이는 거죠. 개인들 붙어 있는 거 최대한 낮추는 과정. 예,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위클리 옵션 만기 베팅 포지션 마지막에 점검했습니다. 개인들 여전히 풋옵션 중심의 양매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시 35분에는 금융투자의 풋옵션 영향도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개인 콜 잡고 다음 풋잡으로 가는 과정에서 방해를 받고 있다. 그래서 금투 위클리 풋매수가 일부 482.5에서 있었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좀 줄어들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파생반 텔레그램에서 무슨 이야기들을 나눴는지 시장에서 어떤 수급이 어떤 돈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자 그걸 통해서 나의 목표 수익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이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고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야간 선물이 좀 많이 빠지네요. 0.6% 정도까지 밀리고 내일 갭 하락이 될지 나스닥에 주목해야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나스닥의 수급이 약간 이제 좀 약해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현재 나스닥도 0.6% 정도 빠지고 야간 선물도 0.6%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정 국면이 나올 가능성을 좀 고려하면서 또 봐야 되겠는데 야간에 이제 연준위원들의 연설이 또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들의 메시지에 따라서 또 요동칠 수 있겠죠. 아침에 이제 보고 판단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 매물대 체크 기준 라인 피보나치 확장 적용해서 반복된 걸 수정한 건데요. 다 이거 했었던 거죠. 계속 이제 500에 대한 의미 부여를 좀 하고 이제 그 밑으로는 약한 거 491.3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481 정말 중요한 싸움 지금 계속 벌이고 있죠. 요거 계속 강조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 나오니까 다음 조정 자리는 좀 깊어요. 여기 467.6인데 요 사이에 뭐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제 481에서 467.6은 좀 깊잖아요. 그 사이에 하나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신다면은 여기 겹치는 자리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자 여기네요. 470 한 4 정도 라인이네요. 여기가 근데 지금 금방이에요. 지금 야간에 478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474자리가 사실 금방이긴 합니다. 뭐 요 정도를 뭐 꼽을 수 있겠네요. 기술적으로 매물 때는 그거는 이제 건너가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다음 자리인 467점 6이고 여기 464에서 466까지 겹쳐가지고 한번 봐야 될 거고요. 455.2 정도 내려오면은 446까지 가가지고 여기가 이제 찬스 구간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여기 한번 찬스 구간 노려보고 좀 더 깊으면 요 정도 라인까지 오겠죠. 439에 해당하는 뭐 그 자리 넘어가지고 434까지 더 깊게 빼면은 425에서 426인데 그게 요 자리인데 여기까지 오면 진짜 빅찬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게 뭐 여기서 이렇게 미친 듯이 폭락으로 갈 만한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여기 외국인들 잔뜩 쌓여 있는 위클리 그 블록딜 품매도 이거 해결되려면 멀었습니다. 이거 해결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쌓인 것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단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 만기일 결제 진행 과정 중 수급 현황은 1시 57분과 3시 5분에 나눠서 체크했는데 개인들 매수 구간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었고 금융투자가 약간 개입했던 거 그대로 올려놨고요. 자 밑에 이제 소량의 기타 법인 매수는 생략한 거고 위클리 풋 쪽은 대부분 외국인 매도였습니다. 482.5 위클리 풋 매도를 중심으로 480으로 사실 넘어가기도 했어요. 요게 후반부에 요게 400 후반에는 480 위클리 풋매도 중심으로 넘어갔습니다. 숫자만 조절되었지 시간 지나도 추이는 비슷하게 유지됐고요. 외국인은 조금 더 올리고 싶어하고 금투는 막고 싶어하고 그런 거였죠. 개인은 양쪽으로 많이 가자. 가급적 하방으로 좀 많이 가자 했는데 시간 부족으로 이미 무너진 상태였죠. 후반에는 종가의 개인 손실 풋옵션 쪽으로 더 커지면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를 추정해보면 일주일 동안 기실현 포함해가지고 외국인은 약 14억 정도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은 이번에 위클리 옵션에 많이 손실 봤습니다. 양매수 쪽을 계속 유지하면서 대량 손실을 봤는데 약 48억 정도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투자는 32억 정도 양매도 수익을 취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489만 주 매수하면서 계속 보유 비중을 채우고 있습니다. 51.4% 정도까지 왔고요.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5,395억
매수가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외국인 선물은 중립으로 추정됩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949억 매도를 기록했고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16조 7,637억 원 잡히고 있습니다. 환율은 10월물 달러 선물 기준 1,400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262억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간에 1,405원 정도까지 달러 선물이 올라왔습니다. 야간 달러 선물 올라왔다. 중기 추세 빗각 여전히 상승 유지되고 있고 1,410원 라인 체크하고 있죠. 중요 라인으로 외환 당국이 예전에 거론했던 자리입니다. 1,440원 관리를 거론했던 자리, 그 다음 자리는 이제 뚫리면 1,440원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점점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죠. 이제 횡보를 좀 오래 했잖아요. 매집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국채 선물 10년물이 이틀 연속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은 수요일에 국채 선물 10년물을 1조 3,256억 원 매도하고 오늘 목요일은 5,236억 매도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10월에서 11월로 미뤄지고 일본은행이 10월에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이 높아지자 향후 국채 가격 하락에 대응한 포지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2.74% 하락한 20.62로 마감했고요. 볼벤 하단 근접해서 지금 반등 나오지만 오늘은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상승 랠리 변동성으로는 지수를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오버슈팅을 보이면서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거나 급락을 갑자기 보이면서 어느 정도의 조정으로 가면서 변동성 지수를 일으킬 가능성을 봐야 되겠죠. 자, 옵션이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이 시장 대비 크게 없다라는 점 체크를 하면서 이제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구나 정도를 보면서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야간에 조금 움직임이 있으니까 야간 좀 신경 쓰고요. 제법 많이 내리는 편이네요. 3포인트 넘게 내리고 있습니다. 478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야간에 움직인 거 확인하고 내일 아침 또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8시 20분에 내일 아침 8시 20분에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